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코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축공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24분간에 걸쳐서 그것도 짧게 줄여서 뽑은 겁니다. 우리가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 않고 전체의 그 숲을 보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건축 계약을 할 적에 속지 않고 적절한 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건축주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건축 계약을 할 적에 요즘 건축업자 80~90%가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민간 건설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여기저기 막 골목마다 집을 짓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자격자, 인성과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업자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피해자인 건축주들에게 막대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건설이 아니면은 60평, 즉 200m 자승 이상 되는 집들은 종합건설이 아니면 집을 못 짓게 국가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이 와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합건설을 선택을 할 적에 일반인들, 건축주님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최소한도의 그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실패하지 않는 내 집 짓기에 성공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말씀 전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먼저 어떠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미 건축주는 머릿속에 몇 년, 몇 달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계는 건축 계약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업자를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방서는 각 분야별로 골조면 골조, 마감, 외벽 마감, 그 다음에 창호, 샤시, 바닥공사, 화장실공사 한 40여 개에 이르는 이 많은 직종들을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모양은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원룸주택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전원주택, 목조주택 이 수많은 가지수가 있는 집들을 지을 적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는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업자가 우리는 목조주택을 전문적으로 짓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를 전문적으로 잘 짓는 회사입니다 하고 구두로라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네 회사에 시방서를 내놔봐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골조는 골조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철근 콘크리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철근이요, 일반인들은 중국산 철근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국산 중국제 철근을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장 강도나 이런 걸 보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설대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방제 시스템, 안전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서 당신의 회사는 어떻게 회사 집을 짓는 매뉴얼을 갖고 있냐, 이걸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조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벽 마감을 할 적에 화강암은 어디 중국 거의 80~90%가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국산 포천석이니 뭐 문경석이니 하지만 국산에 나와 있는 거는 이미 다 파먹었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중국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뭐 있냐면 벽돌로 마감을 한 경우와 치장 벽돌로 마감을 해놨을 때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코너를 이렇게 보면, 코너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벽돌을 붙였고 여기도 벽돌을 붙였잖아요. 그럼 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약 11cm 정도로 되어 있는 거는 파벽이고요. 파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벽돌은 두께가 10전 됩니다. 10cm 정도 돼요. 10cm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치장 벽돌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붙인 거고 벽돌은 쌓아가는 거고 치장 여기 파벽이라고 하는 건 붙이는 겁니다.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면에다가 파벽도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게 이게 파벽 마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징크 마감. 이 징크에서도 오리지널 진짜 백이 티타늄 징크가 있고 그 다음에 리얼 징크가 가짜 징크죠. 리얼 징크가 있고 알루미늄 징크가 있고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 회사에서는 지붕을 징크로 할 것이면은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내놔봐라.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호에서도 하이샤시로 할 건데 하이샤시 중에서도 LG 하이샤시로 할 거냐 예림이냐 영림이나 KCC냐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요걸 제출을 받아야 되고요. 알루미늄 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시나 이 메이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방서가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떠한 자재를 쓰고 말씀드린 대로 화강암 마감이라고 하면 중국제 돌을 쓸 것이냐 아니면 포천에서 나온 포천석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문경에서 나오는 문경석을 쓸 것이냐 요거 구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이며 그리고 이제 원산지는 어디냐 포천이냐 문경이냐 아니면 중국제로 쓸 것이냐 아니면 아주 좋은 뭐 이태리제로 화강암석을 쓸 것이냐 이태리제 가지고 외벽 마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내부의 대리석 마감은 이태리제 아주 최고급 집을 지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떤 브랜드를 쓸 것인가 브랜드 LG 하이샤시냐 예림이냐 영림이냐 KCC냐 하이샤시를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마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적은 거를 쓰려고 그러죠. 단가가 낮은 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자재를 쓰고 원산지는 어디고 어떤 브랜드를 쓸 것인가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 바로 내역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갖고는 산출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산출 내역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매트 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감 공사까지 세부적인 내역 마감재들을 금액대별로 유니트 단가별로 회사에서 정해놓은 매뉴얼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가가 들어가니까 물량이 뽑아지면은 물량은 이제 건축물의 크기, 사이즈, 영건평 이런 게 나오면은 단가를 곱하면 금액대니까 단가를 곱하면은 전체 이제 자재 단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노임이 들어가고 회사 이익이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공비가. 그래서 내장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또 중복이 됩니다만은 치장 벽돌로 할 것이냐 화강암으로 할 것이냐 이 화강암 중에서도 그러면은 중국제로 할 것이냐 포천석 오리지널 좋은 거로 할 것이냐 문경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징크는
리얼 징크, 가짜 징크죠. 리얼 징크로 할 것이냐, 오리지널 티타늄 징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지붕재는 무엇로 할 것이냐, 아스팔트 싱글로 할 것이냐. 아스팔트 싱글 중에서도 클래식 싱글, 일반 싱글이요. 그다음에 육각 싱글로 할 것이냐, 그림자 싱글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붕재에 대해서는, 외장재 중에서 지붕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창호 샤시에서도 문과 문화권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 샤시에서는 이제 유리가 들어가는데 22mm 페어로 할 것이냐, 16mm 페어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단열 차단이 된 로이 유리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매뉴얼화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산출 내역서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장실 타일은 어떤 걸 할 것이고, 도기는 어떤 걸 쓰고, 대림일 것이냐, 계림을 쓸 것이냐, 아니면 토토 일제를 와서 쓸 것이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오부석은 무엇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화장실 장은 뭐로 할 것이고, 천정 도움 있잖아요. 도움 처리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플라스틱 그 루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멤브레인 뭡니까, 그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회사의 시방서, 그 다음에 내역서, 산출 내역서 해가지고 이런 최소한도 이 세 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는 회사라야만이 일정 수준에 올라 있는 회사라고 간접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와 미팅을 가져서 좋은 이런 회사 두세 군데 이렇게 미팅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해서 단가, 시공 면적, 시공 면적 곱하기 평단가 하면은 전체 건축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익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6억 5천이다, 7억이다, 8억이다 해가지고 계약서를 맺고, 그러면은 계약을 할 적에 기성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계약금은 얼마를 하고 주고, 그 다음에 1층 뚜껑을 덮은 다음에 가서는 얼마가 지불이 되고, 이건 이제 약속을 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신뢰를 해야 되니까,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시공을 도면대로 해야 되고, 또 결제를 하는 사람은 약속된 날짜에 제대로 돈이 약속된 만큼 넘어가야 되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 집이 실패하지 않는 내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내 집 짓기 편에서 오늘은 건축 계약을 할 적에, 업자 선택을 할 적에 당신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준비해 갖고 오시오. 이렇게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내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코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말코쌤입니다.